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하루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와 교회발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다른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보험 대리점. 지난 13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광복절 연휴 동안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산구에서는 한 교회의 목사 부부가 감염된 데 이어 가족과 가족의 지인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와 교회 모두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타 지역 관련자는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310명. 이 가운데 다른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가 182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인들하고 좀 만남을 자제를 해주시고 혹시 만나시더라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방역수칙 범위 이내에서.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전주보다 3.6% 증가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휴가로 인한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델타 변이가 유입되는 역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와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며 유행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에 확산할 수 있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 교회가 광복절을 맞아 개최했던 외부 초청 행사를 취소하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측은 오늘 밤 열릴 예정이었던 다른 지역 목회자 초청 행사가 타 지역 간 초청 교류를 금지한 3단계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방역 당국의 공고에 따라 이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평소 휴일 저녁에 실시되는 정규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일제 과거 청산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이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후계자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진선 시사 PD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남편이 숨졌을 때 이금주 회장의 나이 24. 그때부터 이금주 회장의 외로운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물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난 1988년 홀로 태평양 유족회를 꾸려 일본을 상대로 지리한 소송전을 벌였고 국내 정부를 상대로는 특별법 제정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부도 끝났어도 우리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 이거죠. 내가 이 돈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건 하나의 우리 민족운동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올해 102세의 노 전사는 지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이금주 회장을 따라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청산 투쟁을 벌이고 있는 후배들이 그녀를 병문안했습니다. 회장님, 이금주 회장님, 회장님. 비록 완전한 승리를 일궈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일본과 계속 싸울 수 있는 건 이금주 회장 덕분이라고 후배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금주 회장님의 그 삶과 투혼, 그 정신으로부터 시민 모임이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 일본에 맞서서 그분들 울분과 한을 다음 세대로 잊고 기억을 재생시켜서 미래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역사를 전승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근로정신대의 실태를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생활상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계 지원 사업, 의료 지원 사업, 그리고 이후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그런 기념 사업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전사는 비록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이들과 국민들은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광복 76년이 지난 지금 그녀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갖고 자주독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한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전라남도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 8명과 광복회원 등에게 포상과 표창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군의 서명을 담은 태극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사에서는 한국광복군 제3지대 2구도에서 활동했던 문웅명 선생이 1946년 부대를 옮기게 되자 동료 대원들이 서명해준 태극기가 이달 말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태극기 원본은 독립기념관에 소장돼 있으며 이번에 전시되는 태극기는 독립기념관의 사용 허가를 받아 확대 복제한 것입니다. 광주 무형문화재 제8호인 광산농악 꽹과리 예능 보유자 정득채 선생이 별세했습니다. 지난 1939년 전남 한평에서 태어난 고인은 정동을 상쇄의 눈에 띄어 가락을 배웠고 92년 광주 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 상쇄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매년 정기 발표회와 광주 당산굿 배움토 교실 개최 등을 통해 후진 양성과 농악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결단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이 지사가 나서면 아버님이 못다 이룬 한반도 평화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해낼 수 있는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육과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진행됩니다. 대학 측은 이와 함께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모의 면접 결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